나이도 있고 정신도 참 제대로 못하지 않아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지 모릅니다만은 우선 제가 나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또 오래 했다 해서 아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한국 춤 세계에 대한 것은 사실 보면 이전에 소개된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배우고 또 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걸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 8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6, 7세 지금 88이니까 8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무용이라는 말도 없겠지만 또 우선 극장이라든지 공연장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 무대라고 해서 이렇게 임시로 가설을 해가지고 동리 이제 그 넓은 터가 있으면 다니면서 공연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령 뭐 김천웅의 일행, 지금 말하자면 이동백의 일행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춤뿐이 아니라 우리네 뭐 판소리 등등 민요 또 뭐 가야금병자 허담태 줄타기 등등 이런 아주 공연 그런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리 넓은 터가 있으면 의뢰 그 넓은 터에다 이제 가설 무대를 만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공연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선 그 선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네로 장구 북치고 호적 불고 그러고 돕니다. 그래서 일행이 어디서 오늘부터 공연한다.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7살, 8살 짝에 그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소리 좋으니까 그저 따라다니고 그러다 이제 어른 뒤에 따라 들어가면 이제 그저 방석이 아니라 선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가설 무대로 이렇게 해가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때 본 기억을 더듬으면 이제 그러니까 막이 뭐 내리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붙들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막이 열리면서 이 옆에 나무 기둥을 거기다 프로그램을 썼어요. 종이에다 써붙여가지고 이제 띄입니다. 근데 그건데 그때 반드시 이제 내가 본 것이 뭔가냐면 맨 첫 번이 승무예요. 이제 성무가 나와가지고 이제 성무가 추고 그러고 이제 기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춤으로서 기억나는 것은 건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활량무라고 해서 뭐 지금 저 경상도의 활량무 그것이 아니라 중과 또 도령과 여자와 이렇게 셋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서 삼각관계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참 중화 때 이제 여자가 가니까 그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술상술 불러다가 술상을 들고 돌아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응기 춤을 추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분명히 내가 8살 그때 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춤 본 것이 그때고 그러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가설 무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춤이 추어지지 않은 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참 틈만 있으면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극장도 없고 장소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동리 아현이면 아현동, 말리제면 말리제, 공덕동은 공직동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했을 겁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922년에요. 14살 적입니다. 14살 적에 이제 그때 이왕제가 악부악생으로 이제 이기생으로 들어간데 그 악부라는 것은 재래신라 고려 이렇게 나라 기구에서 있는 지금 쉽게 말하면 국립국악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에서 매 있는 거 아주 음악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악부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악성을 뽑아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 지금 궁중음악이라든지 뭐 재래음악 뭐 등등을 전부 이제 가리키는데 1922년 이제 쉽게 말하자면 경화원의 문묘대제 또 종묘대제 이런 등등 음악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야 너희들 춤을 배워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열 몇 명쯤을 추려가지고 그때 뭐 18명이 뽑혔는데 뽑혀가지고 춤을 배워라 해서 뭔지 모르고 지금 같으면 그때 14살짜리인데 뭐 춤을 왜 배워야 무슨 일로 배워야 하는 그런 뭐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때 사람 그때 애들은 참 순진하니까 선생님이 허락하고 그런 대로 해서 그 너희들은 또 낮에대로 공부해야 하니까 밤에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나갔는데 그 장소가 지금 저희 세문안 뒤에 거기 지금 무슨 빌딩이 있고 그런데 거기 봉상소라는 그 이왕지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뭔거니 나라 잔치에 음식을 만들어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조선 말에는 장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장학원은 뭐 을지로 요 지역에 있었는데 장학원이 없으니까 아마 그리 옮겨가지고 이제 학생을 뽑았는데 그래 가가지고 그의 교훈에 넣었다 이제 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이제 민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춤이 유행을 했고 그러고 이제 공중무용입니다. 그럼 공중무용이 그걸 조사를 해보면 1900년대까지 공안에서 췄는데 이제 남자도 추고 여자도 추고 여령이 추고 남자는 무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하여간 그때 이제 그렇게 춤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공중무가 오늘에 있게 되고 온 것이 그때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 전에 1900년 초까지 나라에서 춘 것이 기록이 있으나 그 후에는 뭐 한일합동 등등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소생이 되거든 겁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내고 봄쯤 되니까 뭐 소런소런하고 선생님들이 모두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이 왜 춤을 배웠는 거냐 하니 1923년이 우리 순종 황제 50 탄신 잔치에 있었어요. 그 탄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로 이제 음악가 이제 춤이 연주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춤을 가르치셨던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춤이 공중무가 오늘에 남아있고 제가 오늘에 추고 있고 지금까지 전해졌는데 그래서 그해 봄에 이제 순종 황제가 이제 비원의 인정전 그 정각의 순종 황제와 윤왕후가 앉으시고 이제 모두 그 국속들이 앉고 뭐 이렇게 앉은 그때 이제 춤과 음악이 그 잔치로 춤을 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 지금 앉아 생각하면 우습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 그래도 분을 발라주시는 것이 박가분이라고 그걸 쪼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발라주시면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그 크림은 있어가지고 그걸 바르고 그거 발라서 그래가지고 불불 불면 두 다리를 불불 불면 어떻게 겁이 나고 그랬든지 그냥 처음에는 디딤을 벌벌벌 떨리는 걸 참고해서 결국은 그날 이제 그 잔치를 공연을 우리가 다 여러 가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옆에 방에서 이제 사찬이라고 그래서 그 잔치상 있잖아요. 요새 잔치집 가면 우리가 장수잖아요 그때. 그래 사찬이라고 내서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이 했었다. 고맙다. 애썼다. 이제 그러시면서 하여간 춤 한 가지 추고 나가면 몸을 땅으로 이걸 했어요. 씻었어요. 어떻게 겁이 나고 혼이 났든지. 그래서 공중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그 공중무는 그 후에 학생을 뽑아가지고 1945년까지 공중무는 자꾸 그게 계속을 했습니다.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고담학생, 3기생, 4기생, 5기생 이렇게 가르쳐서 공중무가 1945년까지 계속이 된 것이 오늘의 공중무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1년 차이지만 그때는 5년 차이에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45년까지 남아서 공중계통이 그러고 그 역시 민속무용은 이제 그런 그 가설무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공연을 하면서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보권은 악보대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차차 이제 극장이 생기고 공연장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뭐 창극단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단체가 생겨서 민속무용은 민속무용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 후에 가장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1935, 6년대 그 한성균 씨라고 있습니다. 그
그 양반이 이제 원각사 1900년 초에 생긴 원각사 이창극단, 연극단 거기에 고수로서의 그 아주 참 최고봉의 고수신데 그 양반이 그 춤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교운동 교동국민학교 그 내에다 조선음악무용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무용연구소가 생긴 것은 그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36년대 제1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늘 보시지 않아요? 살뿌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단수건을 들고 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고 그 후 비로소 이제 살뿌리가 생겨져서 지금의 아주 그 무용문화적 지정까지 돼서 전해졌습니다. 그래가 이제 민속무용의 기틀이 잡힌 것은 한성준 선생이 그래가 음악무용연구소를 낸 거에다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발표까지 오고 그 계속했는데 우선 이제 궁중무는 그렇게 악보가 있었지만 민간무용은 어떤 민속무용, 민간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때 참 뭐 36년대만 해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무슨 무용하는 사람이 있고 무용은 무슨 예술로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춤추는 사람은 남자는 더더군다나 없고 특수한 특수사회의 여자들만이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기방이죠. 말하자면 기방들 그들이 춰가지고 이제 잔치에도 추고 뭐 극장보다도 뭐 요리점에서도 추고 이런 것이 이제 민간에서는 그렇게 진행돼 가지고 군주부는 군주부대로 가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그 후에 한성준 씨가 비로소 했는데 그럼 한성준 씨가 할 때도 그때도 벌써 그 배우는 사람이 가랑 물론 무용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취미도 있지만 무용이 예술로서의 참 자리가 잡혔다든지 뭐 학문화해서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취미로 배우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방에 그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배워가지고 또 그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고 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되면서 이제 40년대 이후로 42년대인가 해가지고 전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42년대 제2차 이제 전쟁이 생기면서 일체 기반이라든지 또 요리점이라든지 이걸 아주 폐질시켜버렸어. 강제로 폐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말하자면 끊어졌다면 끊어질 수 있겠죠. 춘 사람이 없고 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같이 예술인으로 취급이 돼서 예술인이 있어가지고 자기 예술 활동으로 또 이렇게 춤을 추고 연구소를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특수사회 사람들이 하다가 그거 끝나니까 그리고 그 소란한 전쟁판에 뭐 춤출 저럴도 있고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그 춤추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가랑 나중에 말씀에 나왔지 뭐 현대무용은 뭐 니시바쿠가 뭐 1926년대 일본에 여기 와서 췄다 그래서 처음 여기 들어온 것이 뭐인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무용은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2년대 이제 그 전쟁이 나서 이거 하늘은 그냥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되고 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무는 그저 앞에서 이렇게 계속이 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45년 그 말 전후에서는 참 나이분들이 뭐 그저 취미로 하고 그랬지만 남자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의 실정이 한국 무용의 그 동태가 45년 그 43~5년 그 해방 전후는 뭐 더더군다나 뭐 아주 의미하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문화 취급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저 유희다 뭐 이래. 너 1922년 나벨전은 그때 뭐 무용이란 말도 없고 그저 학교에서 유희로 가리키고 그런 정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궁중무는 참 그런 다양으로 남아있지만 민속무용은 그래도 그 특수사회를 중심해서 42.3년, 2년대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러고 이제 다시 해방과 아울러서 이제 모든 예술이라든지 이제 다시 생겨나고 그랬는데 별로 뭐 그렇게 그때
또 직전까지 뭐 그러니까 무용 바라 뭐 좋다고 한 그가 이제 한국 무용을 하고 뭐 최승희 씨가 무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승희 씨 그 무용도 보고 참 우리가 그 음악까지도 참 녹음도 넣어주고 그랬지만 이제 그건 또 여기가 아니라 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한성준 씨한테도 뭐 최승희 씨가 배우고 뭐 그랬단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 와서 배운 것이 아니라 뭐냐 일본 그냥 가지 저 고수로 판소리 녹음 넣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거치고 뭐 이런 정도에 있었으니까 한국 무용이 참 해방 직전까지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해방 후에 모든 문화문물이 이제 참 재구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문은 그래도 다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남아 있는 거. 민속문은 그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재구실을 하면서 이제 발전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